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4일 토요일인데요. 어제, 최근 이제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가장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죠. 제가 지난 3월 9일 날, 국제 유가가 큰 폭의 폭락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한번, 국제 유가와 주가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냥 잠재적인 문제로 조금 남아 있다가 최근에 제가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강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3월 9일 날 보여드렸던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오늘 이걸 보시기 전에 이걸 먼저 보시고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원인과 결과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냥 무조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왜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한 설명을 일단 드리긴 했는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제가 그 무방 비번을 걸었죠. 비번을 걸었는데, 일단 무방에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무방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는 한데요.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 모든 영상에 이 밑에 이 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안 보이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나중에 또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밀번호는 0123입니다. 0123번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도 하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태클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거는 사람들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비번을 일단 걸었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와 주가와의 관계입니다. 지난주 제 3월 9일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빠르고. 강조를 드렸던 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뭐가 원인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렇게 해도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결과가 되고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결과가 돼도 상관이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얘는 예를 들어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경기가 활성화가 돼요. 잘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잘 돌아가면 당연히 물건 생산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공장이 많이 잘 돌아가게 될 거고 공장 수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기름을 그만큼 많이 사용하겠죠.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돼가지고 상승을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조금 더 진행되고 더 진행되고 더 진행이 돼서 인플레이션까지 넘어가게 되면 즉 주가 경기라는 게 처음 제로를 바탕으로 해서 쭉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정점을 딱 찍는 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각종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나타납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많지 않을 테니까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이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요번에 또 문제가 됐던 거는 또 다른 문제도 또 들어가 있죠. 자,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우디 중심으로 오페크가 이제 감산을 얘기를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제가 딴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나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1년에 그 1월부터 1월부터겠죠.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나타났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 세계의 어떤 큰 문제점, 이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경제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뭐 사회적 거리 두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상당히 많이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12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는 2월, 3월 넘어오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페크를 그러니까 사우디가 중심이 되어 있는 오페크가 야, 얘들아 다 모여봐. 오페크 플러스까지 다 모여봐. 해서 우리 일단은 지금은 잘 모르겠긴 모르겠는데 3월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기름 양을 좀 줄이자. 라고 얘기를 해서 러시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플러스니까 다 포함을 해가지고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3월 달 정도쯤 돼가지고는 좀 나아질 거라고 3월 한 중하순부터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3월 중하순이 됐는데 더 확장이 됐잖아요. 유럽, 미국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 심한데 야 우리 이 지금 감산하기로 했던 합의를 4월까지 연장하자. 뭐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4월까지 연장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러시아가 태클을 겁니다. 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할래.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감산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감산을 안 하잖아. 그럼 미국 배만 부른 건데? 우린 그렇게 안 할래. 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틀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러시아가 트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틀게 돼서 산유량이 늘어나게 되면 국제유가는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감산을 결정한 이유가 더 이상 국제유가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그 측면이었는데 러시아가 증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만 감산을 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사우디가 그래? 좋았어. 러시아 니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우리는 막대하게 더 증산하겠어. 우리 유가 20불 밑으로 떨어져도 몇 년 버틸 수 있어. 우리도 아프지만 몇 년 버틸 수 있어. 러시아 니네 20불 밑으로 떨어지면 버틸 수 있어? 해보자고. 라고 강경하게 나가게 되죠. 강경하게 나가면서 실제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증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했죠. 3월 말에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이 잘 먹히지 않았어요. 먹히지 않으면서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진짜 막상 유가가 20불 밑으로 막 장중에 찍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러시아에서 한 발을 뺐습니다. 엊그저께. 빼서 야 우리가 뭐 꼭 증산을 하거나 감산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번 했다라고 했죠.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러시아 정부에서는 감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쪽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보자 이런 쪽의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일단 유가는 괜찮은 상황으로 흘러갔고요. 근데 러시아는 그러면 왜 이 유가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감산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하고 있는 측면에 오페크 플러스 쪽의 대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오페크 쪽의 대표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텍사스에서 나오는 텍사스산 중진류도 있지만
셰일 가스도 있죠. 이 셰일 가스. 요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어요. 기존에 있는 석유 시추 방식은 막대한 장비가 들어가고 막대한 양을 캘 수가 있죠. 보통 여기 안에 땅에 매장돼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수직으로 뚫어 가지고 여기서 그냥 뽑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원체 이 안에 양들이 많기 때문에 막대한 양이 있으니까 그냥 쭉쭉 빨아 당기면 됩니다. 근데 셰일 가스는 말 그대로 셰일입니다. 셰일. 뭐 암석, 우리 보통 뭐 퇴적암이라고 하죠. 그 안에 이렇게 같이 끼어 있는데 양이 아주 많게 이렇게 막 막대한 양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들을 부셔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부셔 해 가지고 얘를 요렇게 관을 삽입을 해서 부셔 해 가지고 여기 이제 뭐 이 어떤 에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증기라든지 그러니까 증기라든지 수증기 이런 것들을 압력으로 밀어 가지고 암석들을 깨 가지고 걔들을 땡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크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네들은 큰 공장에서 한 번에 팍팍팍팍 찍어 가지고 그냥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아주 조만한 공장에서 일일이 작업을 더 해 가지고 조금씩 땡겨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들에 비하면. 쉽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누가 단가가 더 높겠습니까? 만들어낼 때. 얘 단가가 훨씬 높겠죠. 얘들은 뭐 예를 들어 사우디가 아까 20불도 버틸 수 있다라는 쪽에 그 상황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30불대에서 뭐 40불대, 뭐 러시아가 한 40불 초반 정도면 버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요 정도면은 그래도 뭐 먹고는 삽니다. 근데 얘네는 50불대 중반에서 한 60불까지는 나와야 먹고 살아요. 지금 20불이에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이제 태클을 걸었던 이유는 미국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우리들만 감산을 하고 미국은 감산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얘가 자꾸 눈에 까시라는 겁니다. 얘들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도 원체 많이 있으니까, 그 숫자가 많이 있으니까 얘들에 의해 가지고 유가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죽이고 싶은 거죠. 얘들을. 변수를 줄이고 싶은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 하나를 줄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실제 일부는 성공을 했죠. 자, 왜 최근에 국제 유가가 문제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 국제 유가가 올랐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잖아요,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국제 유가가 올랐어요. 이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간다면.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왜? 지금 문제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여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될 경우에 석유 수요가 감소가 되잖아요. 감소가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석유 수요가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감산을 합의를 했잖아요, 기존에. 그리고 이때까지도 그런 방식이었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유지가 돼요. 이러면 주가는 뭐 상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락하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측면,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잖아요. 일상적인 형태에서의 이런 상황인데 이제 주가도 유지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변수가 크게 되지 않는 측면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뭐 일상적으로 인정을 하겠는데, 문제는 얘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얘들이.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대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기 돈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회사채를,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회사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로 공장을 돌렸고,
여기서 나오는 생산, 그래서 벌어 들여 가지고 이 회사채를 갚거나 금융기관에 이렇게 또 빌린 돈을 갚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인데 얘들이 이제 재무 구조가 그렇게 탄탄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회사채를,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다 매입을 한 상태인데, 금융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입을 한 상태인데, 이 문제는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20불대까지 급락하면서 얘네들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버틸 상황이 안 되니까 최근에 한 셰일가스 업체가 파산을 신청을 했죠, 지난주에.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제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회사채는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회사채는 더욱더 불량 회사채가 되겠죠. 이자율을 아무리 높게 준다 하더라도 사지 않습니다. 왜?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휴지가 될지 모르니까. 이러니까 이들의 회사채가 점점 더 불량스러워지겠죠. 일명 제가 한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정크본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돼서 이들이 점점 현금 여력이 없어지면 결국은 파산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얘들의 이 회사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 은행이나 투자회사들, 운용사들, 이런 데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들은 이들의 회사채가 다른 회사의 회사채들보다 이자율이 월등하게 높으니까 리스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그 이윤을 위해서 매입을 했던 건데, 이들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결국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얘들도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리먼 사태 때는 얘가 아니었지만 처음 시작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무너지니까 그걸 막대하게 갖고 있던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 날아간 거잖아요. 지금은 얘들이 문제가 돼서 얘들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겁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 상황까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서 이걸 유가가 회복이 돼서 이걸 통해서 감산을 합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얘를 올려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 돈으로 바르든지 그 상황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가가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얘들이 무너질 거고, 얘들이 무너지면 얘가 무너지고, 얘가 무너지면 미국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야 주가가 환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금 의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기업이 문을 닫니 많이 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또 이해가 다 안 되실 수 있어요. 지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조금 오해를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무조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이번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예외적인 상황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돼야 한다. 요 부분이. 그래서 유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야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아직도 좀 남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존의 충격파가 아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도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거리는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당장 괜찮다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의 지표들은 조금 낮지만 반영이 되고 나면 심각해질 거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동이 조금은 남아있다. 여진이 남아있다. 최대의 여지는 지나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남아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증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일 저녁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